오늘 똑똑한 엄마 아빠의 똑소리 나는 아기 피부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가볍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현재 미소로 한의원 대전 둔산동 시청역에 있고요. 미소로 한의원에서 아토피, 건선, 습진 또는 다양한 난치성 피부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미소로 한의원의 강성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제 캐리커처 두 번째 캐리커처입니다. 첫 번째 캐리커처는 너무 턱이 날렵하게 나와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다시 만들었는데 첫 번째 게 5만원, 첫 번째 게 안 보이는데요. 이게 만원짜리인가요? 만원짜리 캐리커처라 역시나 조금 저와 또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양옆 페이지를 굳이 넣은 이유는 일단은 나중에 퀴즈가 있어요. 저희요. 강의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될 거고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이 페이지에서도 분명히 질문이 하나 나갑니다. 강의가 끝나고 제가 질문이라고 퀴즈를 냈을 때 맞추시면 저희 한의원에서 여성분들에게 좋은 미인 공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진단이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여성분들 피부에 좋은 약재들로 만들어진 공진단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또는 중간중간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던질 건데요. 거기에 흔쾌히 오답이더라도 근접한 오답일 경우, 완전 오답은 안 되고요. 근접한 오답이거나 정답일 경우 제가 또 다른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첫 페이지 넣은 이유는 퀴즈 플러스, 그리고 제가 이 피부 질환을 보게 된 경위가 있죠. 두 번째 줄에 이제 진안군에서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이제 진안에는 정천 조림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아토피 친화학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고요. 이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전국 각지에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옆에 민박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나오고 이게 도시에서 떨어져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에서 왔던 곳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펠로우가 내려와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겠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내려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과 연고 처방하시고 관리하는 거 상담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2년 넘게 있으면서 지켜봤던 거는 그거였어요. 올해 초 1월 달에 봤는데 3월이 되도록 똑같고 6월이 돼도 9월이 돼도 심지어 내년이 됐는데 그 아이는 학년은 올라가고 나이는 많아졌는데 똑같다. 똑같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더라. 왜 그럴까? 옆에서 엄마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어머니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면서 또 아이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그것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피부질환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5년 넘게 피부질환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군복무를 하는 시간 동안 느꼈던 거는 그거였죠. 왜 안 나을까? 왜 저기 안 나을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내려와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 나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거기서 어떤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거기서 해주는 거의 대부분, 물론 한 달에 한 번씩의 어떤 관리였지만 해주는 거의 대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맞는 연고를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바르는 법을 설명해주고 한 달 뒤에 와서 다시 체크를 해서 연고를 재처방을 하든지 연고를 바꾸든지 또는 먹는 약, 항히스타민제 같은 종류를 바꾸든지 그런 식의 관리였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서 스테로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또 했고요. 자,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면역을 항진시키는 거를 억제하는 약이다. 염증을 억제하는 좋은 약인데 이거를 썼을 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만이 과연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한의사인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와 관리를 진행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자,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자, 이 단어의 뜻은 면역이라는 단어입니다. immunity라는 단어죠. 자, 면역이라는 거, 면역을
항진된 면역을 억제시키는 것이 현재 대부분의 피부질환 치료의 현실입니다.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는 항히스타민제 또는 염증이 심화되고 진물이 나고 또는 가려움이 심할 때 그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연고들 또는 약, 주사 이런 것들, 면역에 관련된 많은 피부질환 치료 중에서는 대부분의 것들이 억제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면역이라는 거, 자, 이거 퀴즈는 아닌데요. 말씀하시면 뭔가 드릴 수 있어요. 면역이, 나는 면역을 이거라고 생각한다. 해보실래요? 면역이 뭘까요? 면역, 익숙해지는 거. 선생님, 로또 한 잔 드리시죠. 네. 자, 면역, 익숙해지는 거. 자, 뭐 근접합니다. 완전 오답만 아니면 저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손 드신 건가요? 아, 예, 말씀하시죠. 싸우는 거요. 선생님, 한 장 더 갖다 드리시죠. 자, 지금 로또가 선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 뒤에 파란 옷 입으신 분이요. 제일 끝줄이요. 자, 면역, 익숙해지는 거, 싸우는 거.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흔히 많이 말씀하시죠. 야, 우리 애기는 면역력이 안 좋은가 봐. 아니면 또, 야, 나 오늘 요즘 면역력 떨어진 것 같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요. 학문적으로 보면 면역이라는 것은 이 항원이라는 거, 외부의 이물질이죠. 또는 외부에서 나에게 자극을 주는 모든 걸 포함하는 게 항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항원에 대해서 이런 뭐 비만 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 또는 T세포 또는 B세포의 항체, 뭐 많이 들어보시죠? 항원 항체, 예방접종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다양한 면역 물질이 이런 항원들, 나를 자극하는 이물질과 싸우는 거, 거기에 협동적이고 되게 생리적인 좋은 반응을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면역이라는 것을 대부분 억제하는 개념의 치료가 많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주제, 똑똑한 엄마와 아빠의 똑소리 나는 아기 피부 관리법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면역을 억제하지 않고 아이들이 면역이 성장하면서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연령별 면역 발달을 보면요, 자, 엄마로부터 면역 단백질, 엄마의 몸에서 전해지거나 뭐 모유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포함되겠죠. 대부분 만 한 세죠. 대부분 수유는 6개월 지나면 모유의 영양분이 떨어지니까 안 먹여도 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실제로 뭐 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1세가 지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어머니들이 실제로 많고요. 실제로도 아이의 몸에서는 자가적인 면역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속도로 발달을 하죠. 이게 대략 12, 14세 청소년기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 각 시기별로 연령별로 발달되는 면역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커가면서 면역이 완성돼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을 획득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면역을 획득함에 있어서 아이의 면역력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거, 관리하는 거, 그게 앞으로 설명드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과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걸 하고 있으며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럼 그거를 안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억을 잘 해놓으셨다가 실생활에서 응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딸이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11개월이에요. 이거는 생후 50일 정도 된 사진입니다. 뭔가 여드름 같은 구진이 좀 보이고요. 좀 더 정확히 노란빛이 없으면 붉은 발진이 보일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면서 여드름 같은 모낭형 같은 형태가 발달을 하죠. 이게 어떤 피부 질환일까요? 자, 손 드세요. 자, 여기가 제일 먼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태열이요. 태열 로또 하나 드리세요. 자, 또! 네. 신생아 태열 말씀하셨어요. 노란분. 네? 10꽃이요? 10꽃 드리세요. 10꽃. 자, 맞습니다. 또 없으세요? 네. 아토피요. 일단 드리세요. 자,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자, 10꽃 아토피 태열. 다 맞겠죠? 그죠? 이제 가장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제
뭐 안면 지루성 피부염, 역류와 지루성 피부염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태열과 아토피와 역류와 지루성 피부염의 진단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다만 그래서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결국에는 애기잖아요. 면역이 피부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저의 애기에게도 이런 거는 발생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의 면역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할 거냐. 아이의 피부 질환은 절대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를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엄마가 저랑 뭐 치료하는 거 병원에 와서 저랑 30분 면담을 하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30분을 제외한 167시간 30분은 엄마가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말 못하고 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엄마를 완전 의사로 만들어 놓는 게 저의 치료실에서 가장 큰 이유예요. 하는 일이고요, 제가 엄마들에게. 자, 면역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 생기죠. 자, 과연 이러면 분명히 아이들 이제 자녀분 배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키워보신 분도 있겠지만 내 아이가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뭐 바르는 연고가 있겠고요. 보습제가 있겠고요. 한의원이나 병원 또는 그냥 두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선물 안 나갑니다만 이 네 가지 말고 혹시 뭐 다른 거 해보신 분?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만약 우리 아이에게 피부 질환이 있었어요. 피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이거 말고 이 해봤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 민간요법 일부러 안 넣었어요. 민간요법도 있는데요. 너무 다양해서 안 넣습니다. 또 혹시 좋은 방법 있으세요? 민간요법도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없으시군요. 네, 저도 이거는 뭐 아까 그 보물선 선생님 같이 내년에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도 이렇게 됐었죠. 자, 이게 50일 전이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자, 질문 퀴즈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빨간 분이요. 빨간 거 자주 일주일이요. 아유. 자, 감사합니다. 자, 다시 틀렸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저기 하얀 스트라이프 옷. 하얀 열흘이요. 아유, 갈수록 멀어지는데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자, 뒤에 검은 분 20일. 예,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니까. 자, 저기 자, 3주가 걸렸는데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로 제가 제한을 뒀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1주도 걸릴 수 있고 2주도 걸릴 수 있고 한 달도 걸릴 수 있는데 이 사진의 차이는 3주예요. 자, 3주가 걸렸는데요. 과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을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거의 와이프가 했죠. 저도 저희 와이프를 교육하고 훈련을 시켰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피부 질환을 보는 남편을 둔 와이프 사모님이시지만 그래도 여보 정말 그래도 될까?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엄마들에게 아이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너무도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고맙게도 제 의견을 따라줬고요. 자, 3주 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가장 많이 했던 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거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자주 얼굴을 닦아주는 거였죠. 하루에 몇 번 정도 닦았죠? 한 10번 정도 닦아줬다고 하네요. 뭐 아침부터 아기들의 생리적으로 뭐 잠이 짰죠. 자주 깨고요. 깰 때마다 또 아이들은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죠. 뭔가 흐르지는 않지만 촉촉하게 배어있는 거. 그러다 보면 얼굴에는 발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굴의 열감이 심해질 때마다 또는 칭얼댈 때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자주 닦아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리고요. 뭐 사이드로 곁들인 치료로는 뭐 바르는 한약 또는 모유를 얼굴에 찍어 발라주는 거. 이 정도의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3주간의 관리를 통해서 피부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는데요. 중요한 거는 엄마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의 엄마들은, 대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일단은 아이의 피부에 어떤 바르는 연고라든가 또는 보습제, 피부에 좋다는 보습제 등의 처치를 많이 하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낫고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내원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정말 해야 되는 거는 아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저의 생각이지만 실제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통해서 좋아지시고 있고요. 일단 무엇을 바르려는 생각보다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정과 안정.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자주 닦아주는 거죠. 따뜻한 물수건으로 자주 닦아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피부가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꺼주는 거예요. 피부가 붉어졌잖아요. 피부에서 붉은 거, 왜 붉어졌을까요? 뭐가 피부에 들어왔을까요? 자, 질문이에요. 네. 열감. 네? 열감이요. 열감이요. 피부에 뭐가 들어와서 열감과 붉어지는 변화가 있을까요? 세균이요. 네. 미세먼지. 피부, 우리 몸에서 붉은 건 뭔가요, 도대체? 그렇죠. 네, 이걸로 또 하나 드리세요. 자, 로또 몇 개 나왔죠? 우리 숫자로 저한테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선생님. 불이 난 거죠. 자, 제가 불을 끄고 있어요. 엄마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이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피부에 벌겋게 불이 난 거를 꺼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뭘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불을 꺼주세요. 자,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수시로 집안의 온도와 습도, 집안이 너무 더워도 안 되겠죠. 너무 추워도 안 되겠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습도를 유지해준 상태에서 물수건을 이용해서 피부의 열감을 진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열감을 진정시킬 때 어린 아이들은 따뜻한 물수건을 해주셔야 돼요. 추울 때는 일단 따뜻한 물수건, 더울 때는 시원한 물수건 해주면 좋은데 어린 아이들, 3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일단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따뜻한 물수건을 해주셔야 돼요. 감기에 걸리면 피부 증상은 심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차가운 수건으로 진정을 시키다 보면 오히려 감기에 걸리면서 피부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서 불이 난 부위, 아이가 가려워하는 부위를 수시로 진정을 시켜줘라. 공감 가시나요? 피부의 열감을 진정시키면, 자, 내가 우리 아이의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물수건을 통해서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가 얼굴을 비비거나 또는 막 긁거나 칭얼대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증상이 보일 때 따뜻한 물수건을 통해서 진정을 시키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피부에 진정시키는 관리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나아가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나아가는 건지 심해지는 건지 알 수 없다면 관리를 하기에 너무 두렵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피부가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자, 지금 현재 내원 초기예요. 피부에 이런 각질과 진물, 그리고 발진, 가려움, 혼재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수시로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자, 최초에 가려움과 진물, 상처가 나 있는데요. 이걸 진행하게 되면 발진이 넓어져요. 환부가 넓어지는 이유는 내부에 있던 염증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주변 피부 조직으로 염증이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있던 분도 그냥 요 정도 군데군데 이렇게 있던 발진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근데 합쳐졌죠, 이렇게. 자, 그래서 환부가 넓어지더라도 이건 나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넓어지는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넓어지는 거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냐면 피부에 각질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각질은 딱지예요. 우리 피날 정도로 상처가 나면 위에 딱딱한 딱지가 생기죠. 이 각질이 여러 겹 두텁게 쌓이면 딱지가 되거든요. 이 각질은 딱지랑 똑같은 거예요. 자, 발진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각질이 덮이는, 피부 발진 위에 각질이 덮이는 변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각질이 떨어지면서 가려움과 각질이 줄어들게 돼요. 왜? 피부가 교체가 된 거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조직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깨끗하게 나아요.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는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낫습니다. 이 분은 이미 연고를 쓰고 오셨었고 피부 재생 과정이 오래 걸린 분이죠. 다만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습제나 어떤 피부에 바르는 연고나 어떤 외부에 자극을 주지 않은 선에서 초기의 피부 발진을 아까 진정시키는 관리로만 진행을 했을 때 대부분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대부분의 피부는 안정이 되는데, 이 시기를 넘겨도 방금 보여드린 발진이 넓어지면서 각질이 생겨나면서 피부에 발진이 옅어지는, 정상 조직이 올라오지 않는 변화가 보인다면
그때는 피부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겠죠. 왜냐? 그거는 일반적인 발진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균이라든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한 침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아이 증상에 맞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많지 않죠. 대부분은 관리를 잘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자, 보습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지금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대부분은 진료실에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질문이 나오세요. 보습제는 언제 발라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습제, 엄마들의 벗어나올 수 없는 그 뭐랄까 화장과 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자들 화장 안 하면 밖에 두고 목 만나듯이 아이들에게 보습을 안 해주면 아이의 피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어머니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 보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제가 이길 때도 있고요. 어머니가 이길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습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본인 생각을 굽히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치료가 더뎌져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습제를 줄이거나 오남용을 하지 않으면서 피부가 마무리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보습제라는 부분, 각질이 있고 피부에 뭔가 각질이 일어나는 것을 어머니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어릴 때만 해도 저도 피부에 뭐가 하얗게 건조해지고 뭐가 일어나게 되면 그거를 자꾸 뭘 발라서 해결하려는 그런 식의 관리를 했었죠. 중학교 때만 해도. 자, 보습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앞에서 발진이 넓어지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씀드렸죠. 좋은 건가요? 네, 무작정 막 붉어지면서 넓어지면 나쁜 거예요. 넓어지면서 각질이 덮이는 그리고 발진이 옅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꼭 그거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발진이 넓어지는 것과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피부에 보습을 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넓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보습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피부의 자연 재생을 빨리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피부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온도계가 있죠. 체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혈관들이 확장을 하겠죠.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옵니다. 피부에 열감이 많아지니까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감이 많아지면 건조해지고 더워지기 때문에 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자연 보습 기능이 우리 피부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한 번 바른 거는 빼죠. 과도하게 하루에 3번, 4번 아이가 뭔가 피부가 조금 손을 대기 시작하면 수시로 바르는 그런 자극을 계속 주게 되면 우리의 모공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왜? 마치 내가 해야 할 걸 남이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해야 되는데 집에 요리사가 있으면 요리를 안 하겠죠.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밖에서 자꾸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피부의 자연 보습 인자가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피부 조직은 점점 자연 보습력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흔히 생기는 문제가 모공 각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닭살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보습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겨울에서 봄, 여름에서 가을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 변화가 왔을 때 아이들 피부는 가려움이 생겨요. 이런 피부가 되죠. 오돌토돌한 피부. 이게 닭살, 모공 각화증이라는 피부 질환이거든요. 아토피의 증상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토피 증상 중에도 모공 각화증이 있는데요. 이 모공 각화증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일단 시원한 환경 또는 과도한 보습제의 사용이에요.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죠. 피부 자체가. 그래서 보습제라는 거는 이럴 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각질과 당김 그리고 가려운 상황에서 이 증상이 해소될 만큼의 최소량을 얇게 펴서 바르는 게 필요해요. 즉 보습제는 사용을 하되 오남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용을 할 때는 어떤 때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공이 각화돼서 이미 피부에 자연 보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피부에 각질이 하얗게 이렇게 일어나고 가려워서 이렇게 긁었죠. 가려워서 긁고 이러한 피부 증상이 생길 때만 최소한의 양으로 그 증상을 해소시킬 만큼만 발라야죠. 횟수는 적을수록 좋죠. 양도 적을수록 좋아요.
이미 머릿속에서 저랑 제 말과 싸우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 안 되는데. 우리 애기 보습제 발라야 되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키워보시면 갈수록 아이 피부가 뭔가 하얀 반점이 올라오면서 점점 오돌토돌해지는 닭살 피부로 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는 피부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미 닭살 피부가 되면 1, 2년 정도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닭살 피부가 되기 전에 피부의 자연 보습을 높일 수 있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또는 이렇게 피부에 각질이 많을 때 아예 어떤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아까 피부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질이 생긴다 그랬죠. 그때 각질이 많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피부가 가렵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 가려울 때 각질이 많이 생겨서 피부가 가려울 때는 그 가려움을 해결할 만큼의 최소한의 양으로 발라주시는 게 필요해요. 즉 쓸 때는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 이전에 피부를 제가 자연 보습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 보습력을 키우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반신욕과 통목욕이죠. 자, 이 잘 외우세요. 이런 큰 키워드는 잘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반신욕과 통목욕. 따뜻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이를 물속에서 놀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아까 보셨던 피부의 변화 과정이 있죠. 피부의 땀과 피지의 배출 자체가 원활하게 되면서 자연 보습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단 마무리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좀 열감을 진정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 몸에 열감을 그대로 남겨놓게 되면 목욕이 끝나고 난 뒤에 가려워질 수 있어요. 피부의 건조함이 오히려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감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진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통목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자연 보습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때는 안 해야 돼요. 실제로 어저께 오셨던 환자분들에서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통목욕이 좋다는 건 아셨어요. 그분도 어디서 보셔서. 근데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통목을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전신으로 아토피가 번져서 어제 오신 분이 있었어요. 통목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은 감기에 걸렸을 때, 장염, 배탈, 설사, 예방접종 또는 2차 감염. 그러니까 비특이적인 상황이죠. 평상시 내 아이의 몸 상태와 너무 다른 상황일 때는 통목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죠. 통목욕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시킨다. 자, 제가 선물 드릴게요. 3번 이상 시킨다. 1번, 2번, 3번. 많이 있으시네요. 자, 선물 드려야죠. 네, 박수 쳐드렸고요. 좋은 습관이세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통목욕을 하되, 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에게 좋으니까. 단, 안 해야 될 상황 꼭 기억하세요. 비특이적인 상황, 감기, 장염, 배탈, 설사, 2차 감염, 예방접종. 자, 이런 상황에는 통목욕을 쉬고 아이를 오히려 샤워만 시키고 푹 쉬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아이의 보습을 조절해서 일단은 자, 전에 얘기 드린 거 피부에 열감이나 가려움이 심할 때 진정시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각질이 많이 생길 때 또는 피부에 바르는 보습제에 대한 설명, 어떻게 사용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 상황 말씀드렸고, 자연 보습력 키우는 거 설명드렸고, 이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또 있을 거예요.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아이의 피부 관리법 중에 하나인 피부에 바르는 연고죠. 자, 피부에 바르는 연고에 대한 예가 있죠. 후시, 마셰, 리도, 엘리, 기타 등등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로션 타입도 많죠. 이거 말고도요. 데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제가 명을 말할 수는 없고요. 후시 이거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피부에 바르는 연고가 왜 중요한가? 대부분은 잘 모르고 바르세요. 일단은 처방을 하니까, 아니면 누가 좋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약국 가서 달라니까 주었으니까.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 사용 설명서는 이 내용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옮긴 게 이 내용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의 설명서예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피부질환 치료제. 자, 이 크림은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 내에 높은 농도를 장시간 유지함으로써 약효 발현이 신속하고 오래 지속되므로 각종 피부질환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해주는 광범위 피부질환 치료제입니다. 라고 서두에 써있네요. 그래서 성분은 이런 게 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그리고 쭉 읽다 보면 부작용은 뒷부분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부작용이 이렇게 써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보여드리냐면 많은 어머니들 실제로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 아이 뭐 처방받아서 또는 뭐 사서 바르고 있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바르신 거 여쭤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도 모를 뿐더러 이름을 아시는 분도 혹시 설명서 읽어보셨어요? 여쭤보면 안 읽어보신 분들이 태반이죠. 왜 안 읽어봐요 그냥. 근데 읽어보시면 그렇거든요. 아토피로 저에게 내원하신 분들의 처방받은 연고를 보면 부작용 설명서 이렇게 써있어요. 이 내용은 비슷해요. 스테로이드 연고 모든 계열이 다 비슷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오남용이 문제예요. 잘 쓰면 좋은 약이죠. 독약도 약이니까요. 근데 부작용이 피부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농가진 세균성 감염이겠죠. 진균, 곰팡이죠. 자, 오래 쓰게 되면, 잘못 쓰게 되면, 또는 오래 쓰게 되면 피부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지고 붉어지면서 건조해지고 땀기가 생길 수 있고 상처가 악화될 수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도 생길 수 있다고 부작용이 써 있어요. 자, 과연 우리 아이 피부에 바르는 이것들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고 바르고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되묻고 싶은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고치려고 했던 증상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어머니들께 설명을 드리면 되게 놀라시죠.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하세요. 특히 성인분들, 자기가 처방받던 연고에 대한 이 설명을 듣게 되면 내가 가서 그 누구를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분도 실제로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이 연고를 끊고 났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언론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는 종종 보실 거예요. 아직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적의 크림이라는 거, 뭔가 피부가 깨끗해지고 탄력이 좋아지고 뭔가 하는 것들이 오랜 기간 바르게 되면 얼굴 전체에 염증이 생기더라. 아까 그 부작용이겠죠.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한테 내원했던 환자분이죠. 자, 오랫동안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생겨요. 피부가 두꺼워지고요. 자, 큰 거는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피부가 두꺼워지고요. 태선화라는 거, 이런 피부에 코끼리 피부같이 깊이 주름이 파여요. 그리고 여기 진모죠. 사진이 잘 안 보이시지만 각질과 진물, 상처가 혼재되어 있고요. 피부가 검게 착색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피부 자체의 자연적인 면역 반응, 생리적인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해놨기 때문에 피부 자체의 재생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착색이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아토피의 말기 증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하얀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 하얀 게 백색 묘기증이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 와서 내 얼굴을 딱 때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빨개지겠죠. 근데 누가 내 얼굴을 딱 때리는데 그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저희 얘기예요. 저희 얘기가 그랬어요. 자, 백색 묘기증,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즉 어떤 거냐면 피부 혈관에 탄력이 떨어졌어요. 빨갛게 원래는 피부에 자극을 주면 그 부위에 염증, 급성의 염증이 생기면서 혈액이 공급되면서 그거를 복구를 해야 돼요, 우리 몸은. 근데 자극을 주면 오히려 혈액이 빠져나가 버려요. 왜? 혈관에 탄력이 떨어져서 자극을 줘도 혈액이 못 들어오는 거죠. 압력을 줘서 혈액을 빼버렸고요. 다시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아토피의 말기 증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점점 나빠지기 시작을 하죠. 이게 스테로이드를 오래 발라도 이런 백색 묘기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미 진행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오시면 치료가 되게 오래 걸리죠. 한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을 때 나는 아직 이거 하나의 팁이에요. 나는 뭔가 내 주변에 또는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아토피나 피부 발진이 있는데 한번 긁어보세요. 긁었는데 빨갛게 변하더라. 그럼 박수치고 좋아하시면 돼요. 아직 내 피부의 혈관이나 세포들이 재생력이 살아있구나.
근데 긁었는데 하얗게 변하더라. 아, 열심히 뭔가 다시금 지금까지 해왔던 관리와 치료를 되짚어야겠구나. 되짚어서 뭔가 변화를 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주변 분들에게 알려보세요. 그냥 긁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내 피부의 재생력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연고를 어떻게 잘 써야 될 것인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남용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고요.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신 선생님과 함께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쓴다면 이게 내 소중한 우리 아이 피부에 바른다면 이거를 발랐을 때 일주일 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대답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바르고 일주일 뒤에 나와보세요.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시겠죠. 자, 그럼 일주일 뒤에 갔어요. 비슷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다른 걸 주실까요? 그쵸? 이거는 안 들으니까 좀 더 높은 등급을 주겠죠. 일반적으로 제 환자분에게 다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여쭤보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연고를 바꿨는데 또 안 들어요. 연고를 또 바꿨어요. 뭐 쓰고 나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바꿨어요. 과연 그 내가 바르는 것들이 내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이 있겠죠. 염증을 완화시키고 가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거를 계속 발랐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피부에 바르는 연고를 쓰시려면 정확하게 내가 믿고 따라간 그 선생님에게 처방해 주신 분에게 어떻게 얼마나 어떤 양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이거를 이만큼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현명한 환자가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환자인 나도 또 우리 아이도 우리 가족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 나중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사진처럼 뒤집어지고 힘들게 관리와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근데 대부분 잘 못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세요. 가셔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환자분들은. 물어보세요. 가서 이거 일주일 쓰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써야 돼요? 뭐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그거죠. 한약 얼마나 먹어야 돼요? 그러면 본인 피부 상태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드시면서 치료를 진행하면 이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2주 이내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앞으로는 꼭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연고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세우세요. 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명한 환자분이 되셔라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습제와 그리고 연고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일단은 진정시키고 보습제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자연 모습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자칫 피부에 부작용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 연고의 현명한 사용을 통한다면 일단 아이의 면역력을 억제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들을 잘 유지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거를 잘 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질환들이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지 이제 한번 가볍게 잘 보세요. 이거요. 아토피예요. 많이 보시는 거죠. 아토피, 팔다리 접히는 부에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주 걸렸어요. 2주요. 이 아이는 막 가렵고 착색 있고 착색은 없었죠. 발진이 있고 가렵고 상처가 난 부위. 제가 말씀드린 관리만으로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안 가렵죠. 이리로 여기에 문제 생긴 게 없어요. 다리 접히는 부위죠. 이 아이는 좀 걸렸어요. 증상이 심했고 감기와 감염이 많이 껴들어와서 조금 걸린 아이지만 결국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관리라는 거 제가 하는 치료와 관리가 별다른 게 없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에 한의학적인 개념을 동원한 뭐 약이나 다른 것들 치료가 들어가는 것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관리의 출발선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물이 나고 상처가 심하고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해도 나아요. 왜냐? 피부는 재생이 되니까 그 재생을
재생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팔 접히는 부위가 이렇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건 사마귀예요. 물사마귀, 애기들 많이 생기죠. 물사마귀는 전염성 연속종이라고도 해요. 학명으로. 즉 전염될 수 있는 연속해서 발생하는 종기다라는 얘기인데요. 바이러스 질환이죠. 아이들의 면역계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사마귀 종류. 그 중에서도 이 물사마귀라는 거는 아이들은 되게 많이 생겨요. 물사마귀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요. 대부분은 터치거든요. 자, 앞에서 봤던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진정시키고 보습에 대한 부분 적절하게 자연 보습 유지될 수 있게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고, 피부에 바르는 연고를 적절하게 사용해줬을 때 또는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만 관리해도 좋아져요. 그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감기나 세균 이런 감염이라는 게 껴들어오지 않으면. 근데 이 사마귀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세요. 별로 안 가렵거든요. 사마귀는. 아토피는 가려운데 얘는 안 가려워요. 대부분 피부과 가거나 뭐 소아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터치세요. 또는 뜯어내거나. 그러면 번지는 거예요. 이제 안 번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안 터쳐도 낫는 아이들. 아이의 면역계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계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면 터쳐도 그냥 번지지 않고 낫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아이들은 터치게 되면 무조건 번져요. 주변으로.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일단 아이의 면역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3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저절로 낫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일단 아이의 바이러스 면역계의 성장이 좀 더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에 생기는 사마귀죠. 사마귀 환자 엄청 많습니다. 진짜. 정말 많은데요. 저희 한의원만에 사마귀 환자 진짜 많은데, 이 손사마귀, 손가락에 생겨요. 지금 여기 이 손가락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이 옆면에도 있어요. 이 아이는 손바닥에도 있고요. 발에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뜯는 거 있죠. 뜯는 거를 하면서 번진 거예요. 주변으로. 그래서 열 손가락, 손바닥, 발바닥까지 번진 아이죠. 뭐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만은 치료 과정이 참 힘들죠. 귀찮죠.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죠. 마치. 그래서 사마귀가 있다. 주변에 누가 손에 사마귀가 있더라. 그러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관리가 궁금하시면 검색해보면 되게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일단 뭘 떼어내고 뭘 붙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이의 몸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만으로도 사마귀는 충분히 없어질 수 있어요. 초기에는. 뭐 발바닥 사마귀죠. 제일 오래 걸리는 사마귀예요. 치료할 때도. 이 사마귀는 어디든 생길 수 있어요. 두피, 눈썹, 코, 입술, 겨드랑이, 배꼽, 성기, 사타구니, 발바닥, 발가락, 손톱 밑. 전신에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마귀는. 바이러스라서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서 그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 뜯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각질이에요. 각질과 발진. 주로 손목, 발목 접히는데 아이들 많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 막 보습제 엄청 바르세요. 이 어머니도 저랑 보습제 때 많이 싸웠죠. 바르지 말아보세요. 한 달만 안 바르면 훨씬 빨리 좋아질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계속 발라왔는데 이 상태니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실제로 관리를 했죠.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안 바르세요. 이제는. 거의 안 바르세요. 제가 설명드린 그 특수한 상황 빼고는 거의 안 바르시죠. 과도한 사용은 일단 차단을 시켜놓은 거죠. 사용을 하시더라도. 과도하게 쓰면 쓸수록 피부의 자연 보습은 안 되고 오히려 각질이 계속 두텁게 쌓인다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손목, 발목에 두껍게 뭔가 두꺼운 느낌의 각질이 쌓인다. 보습제를 발라서 이걸 없애줘야지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보습을 통해서 피부가 재생이 되고 떨어져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여긴 두드러기인데요. 아이들 두드러기 많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에게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물 먹이는 거예요. 물을 아이가 체중이 만약에 10kg다. 그러면 300cc 하루에. 상당히 많은 양이죠.
네, 이렇게 피부에 면역 반응, 두드러기도 결국에는 면역의 과잉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응급으로 생긴 상황이니까. 이런 면역의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몸에서 물을 끌어다 써요. 피부가 붉어지면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거 식히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써요. 몸에서 면역 반응에서 물이라는 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급성의 두드러기가 생겼을 때는 물을 아이 체중의 3배 정도를 곱해서 먹이시면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안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속 반복적으로 두드러기가 생기는 부분도 예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관리예요. 저는 치료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관리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만약에 두드러기가 종종 생기더라, 일단 물을 많이 먹여보는 것부터 관리하는 법을 바꿔보세요. 자, 뭐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은 더 있습니다만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엄마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제가 이걸 또 넣어봤는데요. 자, 음식 어떻게 하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환자분들 티칭을 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인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성인은 이렇게 티칭 안 해요. 성인은 다르게 티칭을 하는데 여기는 임신 육아 교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엄마에게 하는 상담법인데요. 아이들은 일단 성장기죠. 잘 먹어야 돼요. 고루 섭취를 하고 여러 번 씹어서 잘 먹어야 되겠죠. 단 중요한 거는 먹고 가려운 음식은 피해야 돼요. 알레르기 검사를 많이 하시죠. 저희 환자분들 뭐 대부분 하고 오시는 코스인데요. 아무 큰 의미가 없어요. 알레르기 검사는. 자, 오늘 알레르기 검사를 우리 아이가 했어요. 뭐 진드기, 뭐 꽃가루, 뭐 기타 이게 나왔어요. 한 달 뒤에 해보면 결과가 달라져요. 알레르기 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 상태가 현재 내 몸 상태에 맞춰진 알레르기예요. 한 달 뒤에 아이 몸이 성장을 하고 변화가 오면 알레르기 검사 결과도 바뀌어요. 이 순간 검사 결과가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크게 너무 의식하거나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일단은 잘 먹이시고 잘 씹어서 잘 삼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 먹고 가려워지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한 달 뒤부터 조금씩 먹여야 되겠죠. 평생 안 먹일 수 없잖아요. 이걸 이제 탈감작요법이라고 하죠. 조금씩 내 아이의 몸에 장에 있는 점막에서 음식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도 유동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씹을 수 있는 걸로 넘어가죠. 훈련이에요. 결국에 이것도 음식에 대한 피부 반응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단 아이들에게 한 번에 많이 먹이는 거,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으니까 많이 먹게 했고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해서 많이 먹이는 것들 그리고 밤늦게 뭘 먹이는 거는 금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밀가루는 피하는 게 좋아요.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저희 이제 임산부 또는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아이가 있으시면 수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수유를 하실 때는 엄마의 소변색을 항상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 소변색이 아침에 처음 보는 소변 빼고 또는 뭐 비타민, 짜장면 뭔가 내 소변의 색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은 하고 평상시 소변이 노랗다. 그러면 수유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내 몸에 열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를 하는 엄마는 꼭 내 소변색이 노랗지 않게 투명해질 때까지 섭취하는 물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확인해보세요. 소변색 잘 안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 소변색 항상 아침 첫 소변 빼고요. 평상시에 보는 소변색이 노랗다 그러면 무조건 투명해질 때까지 물의 양을 늘리세요. 1리터가 아니고 500ml가 아니고 내 소변색을 기준으로 내가 섭취하는 물의 양을 정하셔야 돼요. 임산부의 음식 팁은 수유하시는 분들의 임신 팁은 딱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낯선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얘기랑 너무 다른 것들이 있을 거고요.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넘기지 마시고 실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기록해 두세요.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정보가 필요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닭살피부 앞에서 얘기했죠. 자, 잘 외우세요.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모공각화증. 이 닭살피부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모공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벗기려고 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오히려 피부의 증상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섭취하면서 보습제 같은 사용은 최소화라 그랬죠.
그러면서 반신욕을 열심히 해주면서 피부 자체의 보습력을 높여라. 앞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칩독도 많이 생기는 아이들 피부 증상이겠죠. 칩독은 절대 치료의 대상이 아니에요. 칩독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려면 칩독에 연고를 바르고 오시면 치료의 대상이 돼요. 자, 아이들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것 뿐이지만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칩독인데 피부과 가서 연고를 바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연고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사진처럼 돼요. 앞에 진물이 나요. 아이의 피부는 되게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연고라는 게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성인과는 굉장히 달라요. 튼튼한 조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침독, 침을 흘리는 아이가 입술 주변에 발진이 생겼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세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잘 닦아주고 잘 말려주고 진정시키는 단순한 관리로도 침독이라는 건 사라질 거예요. 침독 되게 쉬워. 침 흘리는 아이가 입술 주변에 뭐가 생기면 그냥 침독이라고 보세요. 이유식 먹는 애기가 뭐 입술 주변에 뭐가 생겼다. 아 이거 그냥 음식에 대한 자극이구나. 잘 닦아주고 잘 말려주고 그냥 반복하세요. 그러면 2주 정도 안으로 길어야 한 달 정도 내로 좋아집니다. 자, 땀띠. 뭐 지금 땀띠 생길 때는 아닌데요. 꽁꽁 싸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땀띠가 생길 거예요. 땀띠는 덥고 습한 환경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줄 때 생기는 거죠. 근데 피부가 붉게 올라오죠. 그래서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접히는 부위에 붉은 반점의 형태로 잘 생기고 덥고 습해서 생긴 거니까 시원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주면 간단하게 낫겠죠. 거기다가 무슨 보습제를 바를 거며 뭐 연고를 바를 거며 뭐 그러겠어요. 잘 덥지 않게 습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땀띠라는 거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위적인 특성이 있어요. 땀띠라는 거. 뭔가 접히는 부위, 땀이 많이 차는 부위에 뭔가 발진이 생겼다. 아, 땀띠라는 거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방금 설명드린 진정시키는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 2주가 지나도록 낫지 않는다. 그거는 세균성 감염일 수 있어요. 또 세균이나 곰팡이의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1, 2주가 지나도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피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땀띠라는 부분, 침독이라는 부분은 1, 2주 안으로 좋아지는 증상입니다. 자, 애기 볼이 빨개요. 이거는 저는 학문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애기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애들이 이래서 빨갛구나. 책에는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애기를 기어다니죠. 바닥 생활을 해요. 여름에 우리 에어컨 틀고요. 바닥 시원하게 하고 살죠. 애기들은 바닥을 기어다녀요. 우리는 위에를 이렇게 다니죠.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면 애기들은 항상 이 코를 통해서 그리고 얼굴 쪽으로 이 냉기에 대한 자극이 들어가요. 그래서 코의 점막 쪽에 자극을 줘서 볼이 빨개져요, 애기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이게. 이거 우리 어릴 때 보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런 TV에서 보면 강호동 막 그 뭐 행님아 뭐 할 때, 아 세대가 좀 다른가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볼이 빨개서 막 다니죠. 그래서 촌놈병, 뭐 촌년병 막 이랬죠. 막 놀림의 대상이었죠. 그죠?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그러면 빨개서 다니잖아요. 그게 딱 요즘 애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애기도 아침에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있어요. 아,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난방 좀 틀어주고 좀 놀게 하면 없어져요. 근데 마치 여기 뭐가 생긴 게 이거 뭔가 피부 질환인가 봐. 병원을 가고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막 발라주고 잘못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얘는 좀 특이 케이스죠. 요 볼 주변이 빨갛게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 얘는 추운가 보다. 눈 밑에 여기가 빨간 점이 2개가 보이면 아, 얘는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바닥을 좀 따뜻하게 올려야겠다, 온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단 그게 심해지고 반복하게 되면 피부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진정시키는 관리를 또 해주시면 될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면서. 자, 각질의 관리예요. 마지막인데요. 자, 이게 끝나면 이제 퀴즈가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각질.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각질은 피부를 보호하는 내 몸의 피부 조직이죠. 표피라는 내 몸의 바깥쪽에 위치한 각질층이라는 조직에서 생기는 건데요. 각질은 딱지예요. 자,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질은 딱지예요.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 딱지가 된다 그랬어요. 즉 일반적으로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올라오면 딱지는 저절로 떨어지는데 일반적으로도 이 각질이 발생하고 2주 정도 안으로는 떨어져요. 실제로 아까 보셨던 피부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질이 두텁게 쌓여 있었던 그분도 일주일 정도에 떨어진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 각질이 아무리 두텁게 잡혀도 정확한 관리, 앞에서 말씀드린 정확한 관리만 해주시면 2주 정도 안으로 떨어지면서 건강한 피부 조직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피부 조직이 재생이 마무리가 안 됐으면 또 한 번 각질이 올라오죠. 그 전보다는 적은 양의 각질이 올라오면서 또 피부가 교체가 돼요. 그래서 각질을 절대 인위적으로 제거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딱지 있는데 뜯으면 피나고 또 딱지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질이 생겼을 때 보기 싫다고 거기다 뭘 바르려고 하고 그걸 떼어내려고 하고 목욕하고 나서 막 문지르고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이번 기회에 제가 또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대략 1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40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좀 원래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또 길어졌어요. 퀴즈로 바로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손을 제일 먼저 든 건 여기인데 저요하니까 귀가 일로 갔어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원광대학교. 자 미인공진단 하나 제가 드릴게요. 자 죄송해요. 많아요. 아직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퀴즈를 이렇게 나왔네요. 원래는 이걸 지우려다가 너무 티나서 이걸로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래요. 자, 질문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저쪽. 네. 네, 그분이요, 그분. 네네네. 일어나세요. 네, 맞습니다. 면역이에요. 자, 저쪽 드리시고요. 질문이 너무 쉽죠? 제가 아까 강조를 해가지고요. 뭐였지? 세 가지 방법 무엇일까요? 자, 잠깐. 하나, 둘, 셋. 네, 여기 먼저 하실게요. 제일 먼저 하셨어요. 네, 따뜻한 물수건 닦기. 네, 맞습니다. 맞으셨어요. 여기다가 이 다음 장에 있었던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기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미인공진 하나 드릴 거고요. 자, 아직 6개 남았죠? 6개 남았을 거예요. 자, 건조함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방금 저요 하신 분, 저 문제 내기 전에 자,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뒤에 한번 갈게요. 저 뒤에 너무 관심을 안 주면 안 돼요. 자, 저기 제 뒤에 그분이요. 예, 맞습니다. 예, 정답이 하나 드리시고요. 자, 문제를 내기도 전에 맞추시는군요. 자, 반신욕과 통목욕이죠. 이거를 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냈어요, 그죠? 자, 통목욕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 지금 3개 이상 말하실 수 있는 분. 자, 파란 옷. 네, 하나 드리세요. 네, 여기 로또 드리세요. 혹시 몰라 1등 되시면 연락 주세요. 476-4209 아셨죠? 1등 되시면 연락 주세요. 2등까지는 제가 안 바랍니다. 자, 이거는 그냥 로또 한번 드렸고요. 이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약물의 이름은? 자, 하나, 둘, 셋. 자, 아까 안 하셨어요? 아까 하셨잖아요. 네, 여기 앞에서 먼저 할게요. 자, 스테로이드요? 네, 정답이에요. 자, 여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제가 이번엔 이 분단을 정할게요. 이쪽 분단을 제가 정할 겁니다. 자, 여기 드렸나요? 네. 자, 다음 문제예요. 자, 여기에요, 이번엔. 여기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뭐 액션이 크신 분을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일어서신 분이 있네요. 물구나무 쏘시면 무조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일어서신 분. 자, 정답. 탈모 설명서요? 예, 맞습니다. 자, 사용 설명서. 자, 드리시고요. 자, 여기 이제 물구나무 쓰셔야 되겠죠? 자,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처방하신 선생님과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따지듯이 저한테 환자분들 와서 따지듯이 꼭 따지세요. 가셔서. 자, 뭐야? 아 이거 너무 쉽다. 어떤 질환일까요? 자, 여기만 돼요. 여기만 돼요. 자, 하나, 둘, 셋. 아까 두 분 하시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하시죠. 아토피요. 네, 맞습니다. 하나 드리세요. 너무 쉬웠어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원? 하나? 둘? 여기 드리고 둘? 드리고 둘. 자, 공진단 2개 남았네요. 뭐야? 이건 패스. 자, 패스합니다. 이것도 패스할게요. 자, 이것도. 자, 여기 할 거예요. 자, 여기 할 건데요. 자, 이거 사마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마귀가 아니고 무슨 질환일까요? 라고 제가 정답을 드립니다. 사마귀는 오답이에요, 지금. 제가 강의 중에 분명히 이 질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무조건 일어나시네요. 이제 손잡고. 네. 물사마귀. 물사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이거 맞추시면 또 드릴게요. 네. 네. 아,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패스? 자, 물사마귀 맞추시고 물사마귀는 일단 드릴게요. 자, 물사마귀 드리고요. 전염성, 연속성 뭐 이게 아니고 전염성 연속종. 간단하죠. 다음 기회에 한번 꼭 맞춰보세요. 자, 사마귀죠. 물사마귀.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는 아기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드릴게요. 지금 있어야 돼요. 저 집에 아기 있어요 이런 거 안 돼요. 자, 아기 있으신 엄마들에게 마지막 특권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겠죠? 질문.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아까 안 하셨나요? 아, 하신 분 빼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알겠어요. 또 1분단을 위주로 볼게요. 목소리가 크게 여기보다 더 크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저기 끝에 해드릴게요. 자, 질문, 답. 네, 정답입니다. 자, 모공학증 맞고요. 오늘 안 되신 분들, 아, 쟤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디선가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퀴즈가 또 있었네. 이거는 로또를 드려야겠네요. 아, 공지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거 뭐야 근데 답이? 잠깐만. 내가 답을 모르겠네. 아니고. 자, 서 원장님 나오세요. 자, 제가 뽑으면 너무 이제 좀 미워서 찍힘 당할 것 같아요. 저희 서 원장님이 다른 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어보세요. 저한테 찍으세요. 누구? 여기? 어디? 1분단? 저기 지금? 저기 이렇게 하신 분 앞에? 이렇게 하신 분 앞이죠? 누구예요? 정확히? 저 뒤에 녹색 옷 입은 아이? 아이의 도움을 받으셨네요. 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자, 답이 뭔가요? 진정. 맞습니다. 자, 마지막 공진단이 진정이라는 퀴즈로 함께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로또가 남았는데요. 여기에요. 이 로또 공진단 없죠? 로또 몇 개 남았죠? 로또 몇 개 남았어요, 우리? 2개? 네. 누구? 저 뒤로 가죠. 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 네. 네, 코. 맞습니다. 자, 코 로또 하나 드리시고요. 이제 마지막 로또네요. 자, 이것도 역시 이거는 기준을 두죠. 이거는 남자분들께 드릴게요. 엄마들 목소리 봐. 와, 이렇게 아빠 몇 분 안 계신데. 네, 맞추시죠. 네? 딱지 맞습니다. 자, 여기 드리시죠. 자, 1등 되시면 꼭 연락 주셔야 돼요. 476의 429. 깨알 같은 홍보입니다. 네? 12요? 네,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자, 딱지죠.
꼭 기억하세요. 제가 퀴즈로 냈던 거는 뭐 퀴즈로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제가 퀴즈로 낸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고 네, 마무리만 발음 작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똑똑한 엄마, 똑똑한 아빠가 똑소리 나는 똑똑한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똑소리 나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크게 진정시키고 보습과 연고와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저희 한의원으로 문의 전화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상담과 진료,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2회 임신육아교실 똑소리 나는 엄마 아빠의 똑소리 나는 아이 피부 관리법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많은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